안녕하십니까. 파헤쳐주는 꼴성대준이다. 자, 지금 양준혁 선수 사건이 터졌는데요. 양준혁이 누구냐? 도루 이외의 기록들이 상당한 1위 자리를 차지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도루 부분 하나 빼놓고요. 뛰는 거. 아무튼 야구밖에 몰랐던 야구바보 양준혁 씨가 지금 미투 스캔들에 터졌는데요. 양준혁 선수가 올해 나이 50살입니다. 쉰이에요. 양준혁 선수가 지금 노총각이에요. 방송에서 말씀하셨었죠. 어떤 여자든지 그냥 몸만 오면 된다. 자기는 다 마련해놨다. 역시 우리 양신형. 그래도 양신이 타이거즈에 잠시 몸을 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골머리가 앓고 있는 양준혁 선수를 저격한 분이 계시죠. 바로 강병규 전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봉황대기에서도 그렇고 성남고 출신으로 슈퍼 에이스로 주목받으면서 날렸던 선수가 프로야구 들어가서 10승도 2차례 했고요. 근데 강병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쩜 이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지 잘 좀 하지 그랬냐? 네가 나한테 예전에 했던 말이다. 이렇게요. 강병규 씨는 왜 저렇게 자꾸 구설수에 오르면서 상대방을 갖다 자꾸 조롱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까는 걸까요? 삼자인 사람이 봐도 존나 열받는데 당사자들은 상대도 하기 싫을 텐데 자꾸 먼저 걸고 넘어지니까 짜증나겠죠. 강병규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요. 예전에는 이병헌하고도 한번 맞붙었었고요. 지금은 또 양신도 건들고 있네요. 아니 본인이 탑이 아니니까 탑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하나씩 깎아내리는 거예요. 강병규 씨가 그랬었죠. 양준혁 선수가 삼성에 있다가 해태에 있다가 삼성으로 다시 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강병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준혁이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출범과 관련하여 구단과 결탁했고 양준혁이 결국 돈 많은 삼성으로 이적한 배신자라고 저격을 했으며 양준혁은 이후 강병규의 도박 사실을 꼬집으며 공방전을 벌여왔다. 준혁이 형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강병규 씨는 예전에 비타민이라는 거기서 MC를 갖다가 보면서 아주 화제의 인물이었었죠. 왜냐면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입담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 뺨칠 정도의 입담이었죠. 선수 은퇴하고 연예계 진출했는데 그렇게 좋게들 봐주시니까 본인의 연예계 소속사도 생겼고요. 한때 잘 나가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사건이 터집니다. 강병규 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연예인 응원단을 갖다 결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터지죠.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이 넘는 돈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숙박비에만 무려 1억이 넘는 돈을 썼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연예인 응원단은 2인 1신 기준으로 1박에 145만원에 달하는 특급 수준의 호텔에 묵었으며 비즈니스석 항공료만 3,700... 식비로만 1,000만원이 넘게 지출했다. 지네들 돈으로 먹으면 국민들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네들 벌어서 한다는데. 근데 국민들이 개빡친 이유는 나라 돈으로 해먹었다는 거죠. 네티즌들은 항의합니다. 선수들 숙소보다 좋은 최고급 호텔에서 먹고 놀으라고 세금 내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 혈세 축내고 무리를 일으킨 자격 없는 방송인을 당장 교체해라. 비타민 MC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민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을 하루 숙박비로 썼다니 답답한 생각이 절로 든다. 또한 강병규 씨가 정말 떳떳하다면 팬들을 위해서라도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은근슬쩍 조용해지길 바라는 것이라면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으로서 비겁한 행동이다. 저기서 실제로 강병규 씨는 해명이 아닌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었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합니다. 잘 나갈 때는 유재석, 강호동, 이휘재 등 내로라 하는 그런 MC들과 같이 방송에 나오면서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아주 더러운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사기 사건, 불법 인터넷 도박 파문 사건, 조폭 연루설, 이병헌 협박 사건, 이번에는 양심까지 가지가지 하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주위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서운한 말을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많이 꼬여있고 힘들고 그런 인원 상황이면 웅하게 옹졸하게 치졸하게 그걸 갖다 마음에 담아뒀다가 이때다 싶어서 엿먹어라 그러면서 터트리는 거죠. 근데 이번 강병규 씨의 SNS에 그 저격한 글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명분도 없는 그런 저격이라는 점에서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이겁니다.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요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러면서 염장을 지르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얄밉고 비겁하고 저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양준혁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한 여자가 의문의 여자가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양준혁의 자는 이런 모습, 좀 무섭죠? 예. 이런 모습을 갖다가 올리면서 글을 적습니다. 방송에서 보는 모습, 팬 서비스하는 모습, 어수룩해 보이는 이미지의 이면, 숨겨진 저 사람의 본성, 첫 만남에부터 당신이 몇 년 전 선수랑 다를 게 없잖아. 여기서 임 XX 선수는 두산의 예전에 유망주였던 임태음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떤 여자 아나운서랑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로써 임태음 선수는 야구계를 은퇴했고요. 뭐를 잘못했는지 감이 안 오신다면서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잘 봐요. 이지랄을 합니다. 제3자가 봐도 그냥 개빡치죠. 그냥 존내 약 올리는 거죠. 그냥 조롱하고. 한번 엿먹어봐. 너 숨 쉬고 있는 동안은 계속 괴롭게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쥐가 올린 글들이 많은 물결을 타고 일이 커지자 수습이 안 됐는지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삭제하고 계정을 런을 해버려요. 튀었다는 거죠. 정말 무책임하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덕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아주 저질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자, 여자 다 한 번씩 만나보잖아요. 그럼 하나씩 꼭 삽질들이 있죠. 저도 연애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봤었는데요. 단순 최악이라고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앞으로 만날 여자, 나중에 내 아내가 될 여자를 선택할 때 거르고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그런 사람을 겪어본 그 경험이랑은 정말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 제가 두어 번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삽질의 유형들은 대화를 조금만 나눠봐도 바로 알 수 있더라고요. 억양, 뉘앙스, 단어 선택, 말하는 표현, 이 뇌 구조, 그리고 성격까지.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집안 환경까지요.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남자, 여자 만나보셨을 때 이런 거. 아무튼 양준혁 씨는 반박글을 올립니다. 해명글이죠. 저는 유명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늦은 나이에도 젊은 만남을 가지려 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만났으나 애초의 느낌과 다르게 만날수록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밀어내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대방 여자가 존내 억울하다고 막 너 엿먹인다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이 땅 위에 사는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발자취에 대한 모욕이며 제 미래에 대한 어둠이 되어버린 이번 사건을 저는 반드시 제거하려고 합니다. 형 화이팅이야. 한 번 퍼진 사건과 내용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며 이는 저희 부모님과 동료를 비롯하여 미래의 동반자와 자식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열받는다. 저는 이번 유포 사건이 매우 악의적이며 정당한 이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의 그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투 운동을 빌려서 하는 상대방의 이런 짓은 오히려 미투 운동의 본질을 폄훼하는 것으로 오도될 수도 있기에 이런 의미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 정말 화이팅입니다. 제 주위에는 또 꽃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한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옥살이 바로 근처까지 직전까지 구치소까지 갔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비로 몇 천만 원씩 뜯기고요. 합의금도 겁나 뜯기고요. 여자가 솔직히 경찰서 뛰어가가지고 울면서 막 눈물로 호소하면은 여자 말을 믿는 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억울하게 당하는 남자들이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많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그 지경까지는 가본 적은 없는데요. 주위에 동생들이 몇 명 있어서 같이 아픔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야구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양준혁 선수만한 그런 선수가 없었습니다. 뭐냐, 매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땅볼을 치고도 1루에 뛰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 뛰어가다 어차피 아웃이니까 이러고 죽는 반면 양준혁 선수는 정말 단 한 번도 자기는 1루를 뛸 때 대충 뛰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야구장에 찾아온 팬들을 위해서도 자기의 야구 생활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했던 선수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은퇴한 양준혁 선수가 아는 친한 지인한테 10억에 가까운 돈을 사기를 당하죠. 양준혁 선수가 그 사기 사건 다음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야구밖에 모르고 정말 순진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상대방 말을 다 믿게 되고 의리를 지키게 되며 그로 인해서 본인이 받은 피해니까 본인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체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번에는 여자가 또 괴롭히네요.
아니 이렇게 자기 분야 한 분야에서 탑을 찍으면서 열심히 사는 분의 돈을 왜 이렇게 다들 탐하는 거야? 양심은 있니? 합의금이나 좀 뜯어내고 싶어? 그 열심히 남들 놀 때 안 놀고 야구해가지고 열심히 업적을 이루고 벌어놓은 한평생 그렇게 해서 벌어놓은 돈을 건들고 싶냐?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 진짜 인생 바닥이구나. 저는 무조건 준혁이 형 응원할게요. 얼마 전에 준혁이 형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천에서 친구랑 같이 술 한잔하러 가는데 누가 이렇게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일반인보다 진짜 등치가 3배야 3배. 딱 보는데 나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딱 알아봤죠. 양준혁 선수다. 그 양준혁 선수인데? 이러니까 옆에 친구가 걔는 야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는데 양준혁 선수가 전단지를 들고 웃으시면서 한 말씀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네, 그 양준혁 맞습니다. 좀 사투리 하셔서. 근데 보니까 거기 야구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구교실. 놀러 오라고 전단지를 직접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저녁에. 알바를 쓰지도 않고. 그래서 같이 기념사진 한 장을 찍자 했더니 흔쾌히 찍어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준혁이 형 절대 굴하지 말고 뿌리 끝까지 뽑아내가지고 오히려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고 다시는 그런 양아치 짓을 못하게 혼쭐을 내주십시오. 응원합니다. 준혁이 형.